4월 12일 둘째 주 시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개인과 외인들의 포지션은 변화가 없고요. 근데 조금 줄어든 정도, 그죠? 개인의 매수 강도도 조금 줄어들고 외인의 매도 강도도 최근 들어 조금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5천억씩 혹은 또 1조 원씩도 막 매도하고 그랬는데 하루에 매도 강도는 조금 줄어들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매도가 예전에는 크지 않고 매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매도 기조로 변했고 개인들 다시 매수하고 있다. 지난 시간 동학개미운동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역시 그래도 반등 초기에 약간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개인들 매수 쌓이면서 다시 올해부터 봤을 때 4조 원, 외국인 1조 7천억 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뭐 다 아시다시피 22조 원 매수, 외국인 17조 원 매도 이런 상황입니다. 단 그러나 이제 그래도 선물은 외국인 선물 누적으로 3조 4천억 계속 이제 선물로 커버하면서 상승을 허용하고 있죠. 외인 현물 매도는 줄어들고 선물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지금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죠? 금요일도 엄밀히 따지면은 선현물 합치면 선물이 좀 매수 우위죠. 물론 이제 미니 선물 합치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최근 들어서 모양새는 현물 매도지만은 좀 선물을 삼으로써 반등에 외국인도 좀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음, 제가 이번 반등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뭐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견인이라기보다 이게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선물 자체로 지금 어떻게 하기에는 현물 매도가 사실 그동안 너무 셌기 때문에 그런 관점보다는 어차피 다우나스닥을 움직이는 애들이 달러 주포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스케줄을 미리 알기 때문에 선물로 커버리지를 치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지금 매우 좋습니다. 뭐 좋다는 게 일단 5일선, 21선 깨지 않고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 5일선.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지난번 말씀대로 반등은 즐기는 시점이 되겠는데 반등은 이제 61선까지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00대 이쯤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1900 후반이 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로 줄일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5일선을 깨도 줄일 것 같고 더군다나 이 21선은 그러니까 5일선 깰 때 일부 줄이고 만약에 21선이 여기가 깰 때 있으면 또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두 번의 거쳐 분할로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현물 매도는 지속되고 있지만은 외국인 선물과 차트는 아직은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니까 외인들 매도가 이제 이 부분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날 좀 특이한 것은 장중에 5일선을 좀 깼다가요. 5일선이지 않습니까? 5일선 좀 깼다가 다시 또 올려서 5일선 지켜내고 60일선 돌파는 아직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이제 어차피 더 가더라도 이제 조정이 좀 올 텐데요. 거의 뭐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650선부터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그 라인 레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61선하고 맞닿아 있는 617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121선이 맞닿아 있는 634선, 그리고 정말 좀 심하게 많이 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00, 요 라인까지 오게 되면은 660선 정도까지도 그대로 5일선 깨지 않는다면은 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매물대를 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하고, 그죠? 여기 매수한 물량 사람들이 있는 이 매물대를 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받쳐져야만 오를 수가 있죠. 지금처럼 좀 거래량이 계속 나와야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인기가 매도 때려버리면 이제 머지않아 조정이 오는 거죠. 조정이 올 수 있는 타임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61선 부근인 617선, 여기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21선 부근, 방금 말씀드린 그 라인, 그리고 정말 많이 오면은 650 근처까지도 올 수 있지만은 그 조정은 올 것이다. 오르기로 하더라도 조정이 오겠죠. 물론 5일선 깨지기 전에 조정을 쉽게 막 미리 온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기는 상황 따라서 미리 좀 줄이고
121선 여기를 통과하면은 그때 늘린다고 하는 마인드로 조금씩 오를 때마다 좀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외인이나 주포들과의 심리 게임이 있어서 저희 오랜 경험으로 정말로 올리려고 하면은요. 올리려고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예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두 번을 눌러서 이거 두 번을 누르게 되면요. 개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달려들지 못합니다. 조금 달려들다가 매도하면 또 겁먹고 매도하면 겁먹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사기로 하면 이렇게 두 번 정도를 누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면 세 번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보통 털리고 외국인이 가져가는 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오히려 좀 좋지가 않죠. 오히려 이거를 정말로 많이 하게 되면 여기를 이 고점을 어? 넘는 듯 넘는 듯 하면서 진짜 하락을 시키는 이게 다 심리 게임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2007년의 모습이었죠. 넘는 듯 하락하기 전에 직전을 넘는 듯 하다가 2008년 1년 있다 꼬라박았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죠. 5, 6개월 있다가 꼬라박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향후에는 뭐 이거 자체로만 정해지지는 않을 거고요. 다우 나스닥이 문제죠. 예, 버버리큰 나스닥은 이제 나스닥도 똑같이 21선, 5일선 회복하면서 5일선하고 21선 똑같죠. 회복하면서 이제 여기 200일선이고 61선, 120선 맞닿아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 오르다 꺾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알 수는 없는데요. 2000년도에서는 이렇게 왔다가 전고점까지 못 오르고 중간에 꺾였어요. 그렇다기 본다면 만약 2000년처럼 이 정도에서 꺾인다 본다면은 좀 오르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모르죠. 워낙에 이제 이것도 이제 선물하고 관련이 됐을 텐데 또 개인들이 선물 하방을 또 많이 치게 되면은 또 선물 플레이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때 하락시키면서 매도했던 이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이 다시 빵 뜨면서 이만큼이 빵 뜨면서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판 주포가 미국 은행의 달러 주포, 그냥 원탑 주포고 만약에 그들이 이 반등 때에 다시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기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은 어차피 은행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올릴 건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들은 일봉으로 봐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여기서도 이게 어쨌든 깨졌을 때 그죠? 저희는 무조건 이게 깨졌을 때 요거 다시 깨지게 되면 요건 가깝게 잡았을 때 늦게 잡았을 때 가깝게 잡았을 때도 반드시 요거는 요 라인도 대응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가다가 지수가 가다가 옆으로 가서 여기 깼을 때도 일부 나스닥 인버스 늘릴 거고요. 만약에 더 가다가 두 번째 라인을 깨게 될 경우에는 이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대한 대응은 꼭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닥 코스피가 저평가고 나스닥이 고평가라서 나스닥하고 유로스탁 인버스를 끼면서 매매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인버스도 좀 코스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어떤 걸 투자하든지 간에 이제 코스닥 인버스를 조금씩 이제 오를 때마다 조금씩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나스닥 인버스와 유로스탁 인버스는 줄이고 또 유로스탁 인버스는 사실 다 팔았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은 놔둬야 되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워낙에 버블이니까 단 조금만 지금은 21선 다 회복한 상태 조금만 놔두고 오히려 지금은 코스닥 인버스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버스는 참 좋은 것 같죠. 정말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인버스를 일부 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70% 코스닥 투자하고 예를 들어 30% 인버스 하게 되면요. 그럼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정 안 좋게 본다고 해도 60% 투자하고 40% 코스닥 인버스 하면은 본인의 60% 종목이 지수보다 많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지수보다 덜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해지도 되고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하고 저평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 능력이죠. 막 이게 뭐 고평가된 PBR 5 넘은 뭐 셀트리온이나 HLB 뭐 이런 종목 쫓아다녀서는 가망이 없고요. 뭐 헬릭스미스 신라지 아직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예, 원유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가까움에 따라 다시 눌리고 있죠. 21일인가가 만기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똑같죠. 지금 2008년도의 급락과 2016년인가요? 그때 급락하고 똑같이 되고 있는데 오른 다음에
정확히 눌리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 때까지 조금 눌리거나 전후까지 눌린 다음에 만기 이후에 또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2008년 9년도에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올랐고요. 그죠? 2016년인가? 2012년인가? 16년이었 맞죠? 그때 26불까지 들어왔을 때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기 위주에 중간에 빡 떴을 때 좀 줄이고, 제가 줄이라는 의견 드렸고요. 이제 근데 이제 전략 매도는 좀 좋지 않은 게 이게 뭐 모든 게 다 그대로 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레벨도 그때보다 조금 낮고 그때는 한 번은 33불, 한 번은 26불까지 떨어진 거 지금은 29, 19불까지 떨어진 건데 물론 이제 만기 전후에서 더 누를 가능성은 훨씬 큽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큰데 그래도 전략 매도했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저희도 지금 3분의 2 정도 매도했습니다. 운영 카페 그 중소형 포트폴리오에도 ETF를 3분의 2 매도하면은 고점에 3분의 2 매도하면은 뭐 충분히 괜찮죠. 그래서 이때 분할로 매수한 것에 3분의 2는 매도하고 3분의 홀딩하는 중에 이제 저점에서 또 한 번에 매수를 딱 들어가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만기전을 좀 나눠서 한 3번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매수를 한 다음에 또 만기 이후의 상승을 좀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에 대해서도 원자재에도 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부동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른 것도 얘기 안 드릴 수도 없고 좀 주식 강의도 해야 되고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향후 하락폭은 DLS 넉다운, ELS를 얘네들이 어차피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만기 때는 이제 이들 마음입니다. 23불 아닙니까? 얘네들 마음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락시켜야 가장 많은 ELS가 넉다운 돼서 원금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구간이 17, 18분이면 거기까지 한번 누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15불이면 15불까지도 만기 전후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우디랑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가 증산해 버리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사우디랑 미국 월가랑 이건 반드시 둘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사우디만으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우디가 그렇게 했는데 월가에서 올려버리면 그것도 못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월가가 짰다. 그래서 이 선물 플레이를 만기 전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 반등은 예전에 2007년하고 똑같고 첫 하락했을 때 올리는 거랑 똑같고 이것도 그때 2008년도 급락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빡 뜨는 때는요 이거를 한 번 하던 뭐 두 번 하던 이것도 한 번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던 여기서 이렇게 뜰 때 이 빡 뜰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글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하고 요번 만기 이후에 또 빡 뜰지 모르는데 그때의 만기 이후에 이쯤에 해서 빡 뜰 때 한 40불까지는 뜬다고 보거든요. 그때 여기를 먹을 때 이때는 좀 많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간 정도지 사실 여기서는 급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대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유 레버리지 ETF가 괴리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그냥 ETF로 바꿔주시고요. 레버리지는 지금 안 됩니다. 괴리율 확인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 그거 참조하셔서 ETF 선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유는 저점에서 이렇게 만기 전후로 하면서 나중에 한번 빡 뜨는 요거를 몇 개월 한 3, 4개월 있다가 2, 3개월 빠르면은 뭐 다음 달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좀 잘 먹어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한번 이렇게 한 40분 정도까지 빡 뜨면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남겨놓고 뭐 분할로 뭐 매달 사거나 뭐 그런 건 모를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60불을 바라고 오래 장기 투자하기에는 괴리율도 있고 롤오버 손실도 있고 심지어 양도세 세금도 있고 콘덴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저점에서 이렇게 빡빡 뜰 때마다 조금씩 먹는 정도 여기를 먹어야 돼요. 여기를 아니면 그냥 무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샀고 여유가 있으시면 또 저점마다 또 계속 사서 여기까지 있다가 몇 개월 뒤에 여기서 파셔도 그건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한 달 넘어갈 때마다 아마 10%씩 콘덴고가 붙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럴 거면은 기왕이면은 빡뜨기 저점 여기서 많이 들어가는 게 낫죠. 왜냐면 월물 넘어갈 때마다 10%씩 콘덴고가 보통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정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똑같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과거에서 벗어나지도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20원, 1240원 제가 손절 라인 정해드렸었기 때문에 둘을 바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조금 예, 둘 다 깨서 손절을 해야 돼요. 달러 투자하시는 분 손절을 해야 되고요. 뭐 저희는 달러 투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채권하고 달러 인덱스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뭐 외인 채권 동향은 뭐 여전히 좋아서 4월 중으로도 벌써 2.4조인가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지금 채권 동향이 지금 거의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에 아직 뭐 향후에 뭐좀 오를 수는 있겠죠. 나스닥 떨어지면. 근데 지금도 반등 타임이라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 채권들이요, 이제 본국으로 이 비중이, 지금 채권 잔액이 지금 134조입니까? 이거 억 원이고, 억, 10억, 100억, 천억, 134조죠. 이게, 이 중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거를 빼게 될 때는 또 원화를 강세를 만들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이 금액이 원화 강세여야 더 이득을 맞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어느 나라의 채권을 많이 살 때에 채권의 수익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환차익을 노리고 어느 나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환율이 그쪽 워낙 강세가 되면은 그 환차익을 먹기 위해서 근데 뭐 그걸 둘 수는 없으니까 채권에 안전한 채권에 두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에서 좀 빠져나오는 자금이 본국으로 지금 돌아가기보다는 지금 채권으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좀 환율이 더 낮아질 때 돌아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도 다시 조금 반등하다가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하향 신호 났다고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길게 봤을 때 아직 이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데 어쨌든 이 윗라인 맞고 떨어진 것 같죠 여기. 예, 여기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아래 위로 갈 거냐 여기를 넘으면 진짜 초강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1220원 정도와 1240원 둘 정도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대응 같습니다 현재로는. 환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의 선물 시장이 워낙에 더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기로 미리 아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의 채권이라든가 그런 동향도 걔네들이 조절을 하는 것이지 거의 모든 게 다 이 달러 자본에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파생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막 몇 개월 후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데요. 보통은 1, 2, 3개월 정도는 개인들 포지션에 따라서 자신들이 정하고 개인들의 선물을 벗겨먹는 쪽으로 개인이나 기관들도 털리죠. 각국의 연기금도 털릴걸요. 이 달러 자본들한테요. 이거 말고도 이제 금은 원자재 설명드릴 거 너무 많은데 제가 다 하지 못함을 양해 들으시고 제가 부지런히 이제 원자재 시장 시황까지 좀 분리해서 원자재 환율 시황 이제 좀 분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계획 중인데요. 일단은 당분간 화면만 공유하는 방송.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뭐 음악 들고 화면만 공유하면서 조금 나중에 제가 마이크 들고 소통하는 방송은 나중에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화면만 봐도 여러분이 뭐 좀 도움이 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소통 방송을 시작으로 질문 안 받는 비소통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소통 방송 질문 좀 여러분에게 받고 소통하는 방송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